그렇게 공사하실 거면 직접 사람 사서 하시지 왜 인테리어 회사를 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보시고 욕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들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일을 할 때 몇 년 동안은 진상 고객은 회사가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해온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원래부터 진상인 분들도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 욕을 좀 해보려고 해요. 반론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런 의견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면 인테리어 회사가 고객에게 사기친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객이 인테리어 회사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네이버에서 인테리어 회사들을 모아놓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다 보면 이런 고객도 있구나, 저런 고객도 있구나, 이건 좀 너무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고객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고객은 피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일거리가 많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고 일이 뜸해질 때가 있어요. 많이 밀려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일이 뜸해질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떤 일이든 잡아서 진행을 하고 싶죠.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잡지 않았어야 되는 일을 잡아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걸러냈어야 하는 고객을 타입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상담할 때부터 이런 고객을 걸러내면 좋겠지만, 물론 상담할 때 표시가 나는 고객도 있고 전혀 표시가 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변신하는 고객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도 타입을 알고 나면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피해야 할 고객의 타입은 인테리어 상담 시간을 다른 회사와 같이 잡는 고객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예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셔야겠지만 이런 고객과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공사하는 내내 본인 입장만 생각하고 일을 하는 동안 우라가 치밀 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타입이죠. 두 번째 피해야 할 타입은 고객 자체가 너무 바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하고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협의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내내 고객과 대화하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어려워서 알아서 일을 마감해 놓고 나면 그때는 고객이 안 바빠지세요. 그래서 평가하듯 현장에 와서 이런저런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죠. 이런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고객분들에게 공사잔금까지 다 받으려면 한 10년은 늙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피해야 할 유형은 공사 비용에 대해서 유난히 둔감한 분들이 계세요.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는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인테리어 회사에 일거리가 없을 때 가장 현혹되기 쉬운 고객의 타입이죠. 저렴한 금액으로 어떻게든 공사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만 결국 내가 큰 것을 내놓지 않는 이상 끝이 좋은 경우는 못 봤어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고객의 유형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사람과의 공사 진행인 거예요. 처음 상담할 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 시컨 했는데 위에 대표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만큼 김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또 담당자의 컨펌을 받아서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의사결정권자가 와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건 왜 이렇게 했냐, 나는 다 컨펌 받아서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일을 진행했던 그 직원분은 쏙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을 2번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일을 진행할 경우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가장 기분이 나쁜 경우죠. 권위의식이 있는 고객과의 인테리어 공사예요. 간혹 고객을 만나보면 인테리어 회사를 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하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 공사는 걸러내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만 끌고 가려고 해요. 그렇게 공사하실 거면 직접 사람 사서 하시지 왜 인테리어 회사를 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대하는 고객과의 공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공사 잔금 받을 때도 공사에 관련 없는 별의별 일을 다 해주고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고객분 중 하나인데, 내 돈이나 내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그것은 소중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로 약속 시간을 본인 마음대로 어기기도 하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나 인테리어 회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은 본인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고 인테리어 회사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특히 인테리어 회사가 마진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해줘라 저런 것도 해줘라, 당연히 돈이 들어갈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고객의 요구가 시간적인 비용, 물리적인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도 고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죠. 뭐 이런 거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필을 해도 나중에 공사 잔금을 가지고 딴지를 거실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인 것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고객, 이건 상담할 때 티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객은 반드시 걸러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치 없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고객을 두고 염치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실제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 뵀어요. 인테리어 일을 하고 나서 공사 잔금 주기 전에 뭐 TV를 사달라고 하셨던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진심으로 TV를 사달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터무니없는 비용이었지만 공사해달라고 쪼르고 졸라서 공사를 해드렸더니 나중에 역으로 더 큰 걸 요구하셨던 분도 계세요. 이럴 때는 고객이 너무너무 얄밉기는 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 거죠. 이런 고객을 만나게 되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객은 반드시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위에서 말씀하신 타입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다면 모두 하셔도 좋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고객을 피하더라도 더 좋은 고객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제도 타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고객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소송을 하는데 뭐라고 소송을 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인테리어 회사가 고객에게 사기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컨텐츠는 많이 있는데 역으로 고객이 인테리어 회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컨텐츠는 없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욕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인테리어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고객도 회사도 서로 상식 안에서 일을 진행해 가는 게 현재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더 좋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